안녕하십니까.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3월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대망의 3월이 다가왔습니다. 1년을 한 주기로 봤을 때 이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달 중에 하나가 바로 3월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활용을 할 만한 이야기들도 쏟아지는 3월인데 그 누구보다 바쁘고 가치 있는 한 달을 위해서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목차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난 한 달에 가장 많이 다뤄지고 집중을 받았던 기사를 선택해서 실무에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구실손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써먹을 만한 소스나 평소에 간과하고 있던 내용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30 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대처를 저희가 또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인데요. 연금 이율과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 환율, 경제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함께 다루고 싶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아래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기사는요. 구시손 의료비에 대한 기사인데요. 정말 많은 FP들이 이 기사를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기사도 많이 나온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그 SBS 비즈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최희돈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실손 의료비가 개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금 현재 실손 의료비는 나름대로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약관도 그렇고 뭐 보험료도 그렇고 좀 잘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마다 이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보험료 측면이나 보장적인 측면이나 상당히 잘 개선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는 비율이 더 좋았기도 했고, 자기 부담금도 적었고, 또 갱신 주기도 길어서 보험료 동결이 더 오래되긴 했지만은 문제는 한번 갱신이 될 때마다 체감이 확 될 만큼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과거 실손과 개정된 실손의 장단점이 서로 전반적으로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합리적으로 나름 잘 개정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실손의료보험은 여전히 손해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향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논지를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결국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급하게 올해 개정이 결정되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실손 의료비가 좀 많이 인상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렇게 3월이 또 되니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 실손 의료비의 손해율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보험 청구 자체가 쉬워졌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도 좋아졌고 그리고 보상 청구 시스템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청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해요.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된 보험이 청구 시스템이 좋아져서 청구가 많이 된 것뿐인데 손해율이 너무 높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히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된다느니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쉽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청구가 좀 다소 번거로웠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건데 최근에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좀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이런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포인트 증가한 131.7%로 집계가 됐어요. 금액적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 4천억 원의 위험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다 보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라고 보여요. 근데 저희가 왜 이제 보험료 법정 인상 상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25%로 알고 있는데 이 25% 이상 상환이 안 돼 있는데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한 기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사를 보면은 보험료 법정 인상률 최대치인 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아, 있습니다. 최대치까지. 심지어 올해 4월부터는요, 19% 이상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험사도 있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럼 이제 3월이 되고 이제 4월이 되면서 19%뭐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비라는 게 사실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취해야 될 어떤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 더 보험 청구 시스템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과 연동돼서 의료비를 납부하면 바로 청구가 되는 시스템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점차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부담은 결국 당연히 고객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는요, 실손보험이 인상되는 이유는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담 없이 해지를 해도 건강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비갱신 보험을 잘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실손보험 자체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언젠가는 너무 부담이 돼서 해지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실손의료비를 뭐 그만 오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뭐 데모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지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지가 됐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비갱신 보험으로 좀 채워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네요. 네, 지금처럼 뭐 실손의료비 인상,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를 잘 활용하면요, 오히려 비갱신 보험으로 주요 보장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제안 자체가 고객들에게도 유리한 플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한 플랜을 준비를 해주는 것도 좀 저희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희돈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러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써먹을 만한 소스나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2030 세대 최대 관심사는 다름 아닌 재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서베이 조사 대상 성인 1000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좀 내본 결과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콘텐츠가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 3위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 2위가 건강과 운동, 1위가 다름 아닌 재테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도 얘기하죠. 코인 시장부터 뭔가 이 상향장들이 계속 좀 되다 보니까 투자부터 해서 보험까지 최근 몇 년 동안 2030 세대의 관심도가 재테크 쪽으로 시선이 확 몰린 건 사실입니다. 최근 접속량이 급증한 앱, 어플을 물어보면 청년들은 1위가 이제 배달이었고요. 2위가 금융 어플, 3위가 쇼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금융 앱이 쇼핑 앱을 제치고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정말 예상 밖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30 청년 세대 응답자들이 꼽은 이제 재테크 목적 1위는 부동산 구입이 1위였고요. 2위는 이제 결혼 자금 마련, 3위는 은퇴 자금 마련이었어요. 2030 세대 청년들은 이제 결혼 자금보단 이제 부동산 구입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고요. 청년 시기부터 은퇴 자금을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관심이 많아지는 등 이제 2030 세대의 재무 준비 시야가 더 넓어지고 계획을 하기 위한 기간도 더 길어졌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30 세대는 투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어요.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의 영역이 재테크 전반적으로 넓어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험을 대하는 세대별 인식 변화가 되게 눈에 띄는데요. 언제 보험 관련 컨텐츠를 찾아보냐 하는 질문에 40대는 병원에 방문을 하기 전이 28%였고요. 50대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플 때 찾아본다고 했고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뒤늦게 보험 콘텐츠를 찾아본다는 이런 결과랑 대조적으로 2030 청년 세대는 신규 보험 가입을 하거나 기존 보험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 찾아본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찾아본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는 이제 과거의 지인 영업에 의해서 뭔가 묻지마 가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제 청년 세대가 최근에는 금융 콘텐츠 소비에 익숙해지면서 보험 상품 자체도 비교를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똑똑한 금융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이 통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실제로 체감을 좀 하고 있죠. 이 보험이라는 시장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불과 이제 3년 전에는 정말 레드오션. 근데 또 5년 전의 시장을 보면 그때도 레드오션이라고 했었고요. 뭐 10년 전에도 이 보험 시장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은 FP, 즉 설계사의 입장에서의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소비자들은 남녀노소 나의 자산 증식이나 자산 보장에 대해서 정보에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가성비, 합리적인 보험 상품의 선택 같은 키워드는 이제는 사실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품으로 컨셉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이런 방향은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른 FP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상품의 비교와 장단점들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적의 플랜을 맞춤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지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지표 흐름은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 또한 2% 초반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는 거의 1년 가까이 동결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이율은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이율이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율은 1% 초중반으로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214.04포인트를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정이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이슈에 따라서 크게 변동을 좀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펀드 구성은 채권이나 좀 안정형 자산으로 조금씩 옮겨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577.35포인트 상승을 했고 비교적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60.16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큰 흐름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내수 관리가 철저한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는 좀 순탄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6.5원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환율도 같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0.5%로 작년 5월 이후에 꾸준히 동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중금리 보겠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 K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이제 1% 중반으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고요.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과 시티은행이 2% 이상의 금리를 주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뉴스부터 레시피, 지표, 동향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3월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꼭 좋은 상담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2월에 이제 연휴도 끝났고 앞으로 달려갈 일밖에 안 남았죠. 상반기 끝날 때까지 본인이 목표하신 목표 잘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